그 이제 과거에 했던 이것도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연극이 있어요.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의 모 대학교 앞에 있었던 사회과학 서점을 배경으로 한 그런 연극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기성세대가 돼서 만나는 91학번 대학생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는 그때 낮에는 투쟁가를 부르고 운동가를 불렀지만 밤에는 신해철의 재즈 카페를 들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시대가 좀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운동, 제야운동 입장에서는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안 왔고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네. 예,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슈퍼 울트라 여당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보수가 연합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파쇼 독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협감들을 느낄 수 있었던 예,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조금 이제 범대중적 인식은 그렇지는 또 않았다는 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왜 대조하는 게 87년 6월 항쟁 때는 이렇게 체류탄 맞고 도망가면 약국 열어주고 셔터 열어주고 했는데 9.1년에는 닫아버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사이에서 어쨌든 더욱더 좀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싸우려고 했었던 제야운동의 또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 교차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련 붕괴도 몰랐어요. 제가 소련 붕괴를 인식한 것은 네. 그랬겠네. 92년도 올림픽 때 애틀란타 올림픽 때 소련이란 나라가 없고 독립국가 연합. 저 뭐지? 무슨 나라지? 뭐지? 뭐 CIS? 네, CIS. CIS인가? 네. 그래서 맞네요. 저기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독립국가 연합일 수 있지? 네. 이게 보고 찾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속인 나라는 또 다른 거예요. 무슨 공화국, 무슨 공화국. 네네. 그때 자막으로 나왔던. 그래서 그때는 뭐 검색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쟤들이 소련 빨갱이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벗어난 자유의 품에 간 사람들이야. 저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야. 네. 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해에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 행사가 있으면 한 달 동안 네. 이 방공 교과서를 배워요. 방공 교과서가 있다고? 네, 그 정확히는 평화통일 교과서인데. 그런 게 있었다고? 나도 없었는데. 네, 평화통일 교과서를 네. 배우는데 그러고 92년에 네, 평화통일 지금 뭔가 기억이 만들어진 거야. 아니요 진짜요. 교과서가 어디 있어 그때? 아니 그 6월달 되면 한 달짜리 교과서를 그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팔아요. 너 사립 학교 다녔어요? 아니 그걸 사가지고 문구점에서 판다고? 네 문구점에서 그걸 들어봅시다. 네,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네. 사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네. 이 그의 그 달 말에 6월 말에는 웅변대회를 합니다. 포스터. 포스터하고 방공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는 제가 한번 출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명칭이 상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명칭이 방공에서 평화통일로 바뀌어? 넘어와요. 방공에서 평화통일로. 근데 그게 92년이었어요. 나는 기억나는 게 반공 이런 거 할 때 막 표어 쓰고 포스터 만들고 하잖아요. 몇몇 선생들이 아주 표정이 안 좋아. 뭐라 썼길래 또 특히 여교사분들이. 조국 수호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내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86세대였어요. 그 여교사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걸 내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어쨌든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반공이란 말 잘 안 쓰게 되긴 했죠.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렇죠. 예. 그런 시대 교차의 시대였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나 기억나는 거 있다. 91년 하면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정연하게 가는 방송은 아닌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정치적인 건데 91년에 광역의원 선거가 그렇네요. 부활합니다. 처음으로. 맞습니다. 야,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 아버지께서 광역의원 합동연설회를
이 카메라를 소형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가셨어요. 아 부자였네. 아니 소형 카메라요. 카메라 있었는 거 부자였지. 그때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카메라는 일본에서 하시던 고모가 주신 겁니다. 부자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박정희가 나온 학교. 그렇죠. 박정희 동상 서 있는 학교죠. 여기 이제 아버지가 딱 카메라로 촬영하셨는데 카메라로 촬영 근데 그 합동연설회가 전국 최초의 광역의원 합동연설회였어요. 구미에서 시작한 게 그쵸. 전국 최초. 네, 그래서 MBC에서 왔어. 전국 MBC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MBC 뉴스 땡땡땡 기자입니다 할 때 우리 아버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쫙 찍고 있는 게 쫙 나오는 거여서 식구들끼리 막 박수 치고 웃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 기억나는 게 광역의원에 3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 지역구에 네. 기호 1번 민주자유당 여당이죠. 그리고 구미에서 제일 갑부인 문아무개 씨가 나왔어요. 예, 그 사람의 소유지를 밟지 않으면 구미 시내를 통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갑부가 나왔고 기호 2번이 내가 왜 기억나느냐? 민중당 후보가 나왔어요. 예, 나는 민중당을 알고 있었어. 기호 2번이 민중당이 됩니까? 그때는 그 차례대로 그냥 했던 차례대로 것 같아요. 그냥 예, 했나? 예. 그래서 나는 민중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내가 이제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갑니다. 깎으러 갔는데 뭐 삐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라가 아니고 그냥 지금 전단지. 홍보물이겠죠. 홍보물. 찌라시. 아, 그래. 평소에 모든 그건 다 삐라로 생각하니까 말이야. 찌라시가 와 있는데 내가 뭐 좀 처음 보는 글자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한테. 그때가 물어봤던 게 민중이 뭐냐? 그다음 민중이 뭐냐? 진보가 뭐냐? 진보가 뭐냐? 예, 그 찌라시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민중당 사람들 찌라시였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뭐 이런 거 운동 잘 모르시니까 아주 사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야, 민중 사람의 무리 진보 앞으로 간다. 아 그렇구나. 뭐 좀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민중당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래가지고 그때 민자당이 1당이고 민주당 2당이거든요. 민자당 지지율 뭐 한 10%, 민주당 지지율 5%, 진보 정당 70%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누구냐 도대체.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데. 그 당선됐어요. 지지율이 75%라고 당선 안 됐지. 지지율이 75%인데. 아니 자기 정당 지지율이 75%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길거리 스티커 조사 이런 거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하면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많잖아. 지금 하면 허경영이 다음 대통령이야.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찌라시를 좀 봤거든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기호 2번으로 당시에 아마 내가 알기로 학생운동 출신의 구미 공단에 노동운동 하던 민중당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왔고 기호 3번이 누구냐? 제가 잘 아는 아저씨인데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노조위원장이야. 예, 이 사람은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3파전을 벌였는데 민중당 후보 꽤 선전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민중당 찍었다 이런 애들 많더라고. 우리는 공단이니까. 예, 그래서 나는 9.11년 하면은 광역선거, 민중당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TV를 보니까 뭐 민자당이 쓸었어요. 그래서 사실 91년 5월 투쟁도 요 광역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예. 예. 그때는 광역 선거가 그거죠. 광역 의원이 명예직이죠. 네, 월급 맞아요. 안 받던. 수당은 일부 수당 받아요. 수당 회의에 일부 받고. 회의 수당 출석하면. 회의 수당 나오고 그리고 기초의원은 공천이 없었지만 정당 공천이 기초의원 또 91년에 실시가 되나? 아니요. 기초 된 곳도 있고 3월. 안 된 그죠? 곳도 있어요. 91년에 3월에 처음에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기초의원은 딱 그게 없어. 당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이 이제 없었어. 공약 보면은 육교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 그게 최대 공약이야. 그리고 교육 공약 이런 거 나와요. 그 효도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교육 공약이야. 무상급식 이런 게 아니라 대구에서도 민중 후보들이 당선이 된 대구에 사례들이 무소속 기초의원에 그쵸. 그때 광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있었던 거. 그때 2회인가? 사실 1회는 모르겠고 2회 됐나? 저는 그때 9.11년 투쟁하시던 맞죠. 분들이 정치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91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정교조 해직교사라든지 뭐 농민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를 좀 했고 당선이 몇 군데가 됐어요. 이런 좀 감격도 있었던 것 같아. 네, 감격의 순간도 나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분들이 지역에 좀 더 착근을 하셨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가 무르익기 전이라 그런 합법 영역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또 보람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들이 또 계셨던 거죠. 네. 예. 아까 찌라시 이야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찌라시가 하나가 있네요. 네네. 90년, 91년에 많이 동네에서 나뒹굴던 찌라시 뭐예요? 마창노련 아, 밑에 우리한, 네. 적혀있던 내 사랑 찌라시. 마창노련 할 때 그 마창노련. 네. 아, 마창노련. 네. 이 봐봐 어릴 때 마창노련 민중당 그러니까. 아는 소년이 소년이냐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전쟁-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요때 전쟁을 아닙니까? 경험한 소년이 소년이냐고.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창노련 있는 거 보고 그 마산과 창원 지역에 해묵은 과제는 마창 통합해서 광역시가 되자. 그래서 그 광역시 추진 운동을 뭐 하거나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럼 노는 뭔데 노는? 노는 몰랐어요. 이거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쳐져 있잖아요. 마산 창원 따로 부르지 않고 마창. 얘들은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도 열심히 배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편함에도 꽂혀 있었고 그냥 어딜 가든 길거리에서 딱지 접으려고 하면 그 찌라시들을 모아가지고 딱지 접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인근 인쇄소들이 아주 그때 호황이었죠. 그렇죠. 인쇄소들하고는 사회 운동 세력과 뗄래야 뗄 수가 인쇄소는 없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렇죠. 공생 관계였었죠. 이석기가 사실 그런 데서 CMP 기획. 맞아요. 맡겨본 사람이었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창원 씨는 그때 어디 살았어요? 9.1년에. 저는 송현동. 지금도 제 대구에? 본가가 제 본가가 거기 네. 살던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거기는 근처에 대학가나 뭐 저는 이제 그 서문시장에 어머니가 그 갔다 오면 거기가 항상 지나면은 대명동 계명대 캠퍼스를 지나야 돼요. 네. 거기 지나면 항상 맥히한 연세가 났었어. 네. 저희가 이제 서문시장에 장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딱 나고 경대 그 우리 집에서 여기 이제 동성로를 넘어서 정말 먼 곳이었거든. 네. 그때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신도극장 네. 같은데 우레메 이런 거 했었거든. 우레메. 우레메. 그 때문에 거기 갔다가 거기 경북대학교 근처니까 네. 뭐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맨날 데모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네. 저 새끼들은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데 데모한다고. 사회과학 공부하죠. 공부한다고. 사회과학.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과학자 됐다. 사회과학. 내가 그때 5학년 때는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데 네, 그때 뭐 이렇게 글 찍기 때 네네. 데모를 하지 맙시다 이런 글짓기를 썼어요. 본인이 왜 봐가지고 그 대학생 주제가 뭐길래? 몰라요. 뭐 하여튼 뭐 이래 자유주제? 네. 데모를 하지 말자고 네. 그런 글쓰기 했던 나는 아주 그 자유민주적인 그런 사람. 데모가 자유민주요. 뭔 소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막 피켓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켓이 아니고 종이지. 종이에다가 이제 용돈을 올려 주십시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사람은 누구나 데모를 해야 되는 줄 한 개씩은 데모할 거리가 있는 줄 알았죠. 그때부터. 그 데모를 막 했거든. 예, 용돈을 올려달라 하면서 동생이랑 데모를 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기라고 한 건데 화를 낼 것까지 뭐 했냐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시던 일이 회사에서 노조하고 노무 관리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데모의 시대라는 걸 또 한번 경험할 수 근데 이제 있었죠. 92년에 대통령 선거 네. 92년 92년 네, 그죠? 91년은 이제 그때 91년은 광역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자당이 있으면 원래 있었던 평민당 세종은 김대중, 평민은 평민당, 그 평민당하고 그 다음에 그 YS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았던 노무현 등등이 있었던 꼬마민주당이 있었죠. 이쪽이 이제 야당 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91년 하면 정치적으로는 양당제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렇죠. 그 전에는 1노 3김, 노태우, YS, DJ, JP. 그러니까 이게 지역 대결인 동시에 그들도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중도가 있고 조금 비교적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더 보수 있고 이런 사당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그게 90년 91년이었던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네. 그러다가 내가 92년에 권영길 92년에 권영길 아닌가? 아니, 92년에 백기현 백기현. 그랬죠. 97년에 권영길. 네.
백규환 후보가 나오면서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젊었잖아. 아 그렇죠.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닌데 아니 사실. 그래도 할아버지처럼 보였어. 아 그러니까 그 검은 두루마기 그러니까. 그때 어, 50대 어. 아니요? 50대. 되게 젊어요. 지금 별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제 백기환 선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전향을 합니다. 저 할아버지 도대체 재밌어야 뭐지? 된다. 재밌어 재밌어야 재밌으니까. 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강기갑 전 의원도 의원도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 할 당시에 네. 그때 뭐 수염 기르고 있었지만 6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보를 하면 다 늙어야 되나? 문익환 목사도 그때 좀 젊지 않았나? 87년 80 몇 년이죠? 이게 이제 그때? 옷을 그렇게 입고 하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 50대면 나이 많을 때죠. 좀 지금 50대하고 그러니까 다르죠. 뭐 지금 뭐 박용진 이런 사람들 보면 네, 네. 50대인데 보이잖아. 제가 91년 뭐 요럴 때만 해도 집안에 30된 사람이 있다. 근데 결혼 안 했다. 아 노총각 그럼 노총각이다. 노총각. 서른인데 나 지금 40인데 결혼 안 했잖아.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도 별로 안 했거든요. 예, 어, 하여튼 못할 것 같아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데 그 뭐야 이제 이 얘기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네. 우리 네. 얼마 시간이 얼마나 해야 돼요? 지금 한 20분 지금-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거의 뭐 아, 필리버스터 하는 것 같아. 네, 시간 끌기 방송. 저는 그 91년 네. 어제 네. 오늘 이 방송할 걸 생각을 하면서 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순 평론가도 페이스북에 네. 좀 써놓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이 학생운동 단체가 그 그 얘기 왜 네. 또? 그러니까 또, 뭐 또 왜? 좌파는 네.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을 내놨는데 네. 생각해 보면 90년대 초반에 최근 들어서 90년대 초반 당시에 그 소위 말하면 사회 구성체 논쟁을 정말 심하게 붙었던 사람들이 네. 91년 당시에 지금 보면 다 각기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네. 근데 그 다른 길로 가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대중들과 괴리된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91년 뭐 어쩌란 거요?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네, 91년 시기를 네.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시기에 대해서 지나간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그 시기는 잘못했다. 아니면 무작정 그 시기에 우리의 투쟁은 숭고했다. 둘 다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끄집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니 이 책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 전 일인데 네. 오습복반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렇죠.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네. 그 책이 제가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저도 그 책보다는 살짝 뒷세대라서 네. 그 책도 9.11 투쟁을 다루고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다고 봐야 네, 되죠. 그 시기와 그 시기 이후에 직후에 네. 그 학생 운동에 대한 뭐 이 반성을 담고 있는데 네. 그 반성의 지점은 그러니까 뭐 이 투쟁을 너무 밀어내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숭고하게 하지도 않고 저는 네. 이 적절한 반성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어느덧 굉장히 옛날이 돼서 네. 그러니까 뭐 위성 정당에 합류하고도 스스로 진보 정당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도 있었죠 9년에. 근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 재하운동이나 이쪽이 컸기 때문에 네. 또 다양하게 갈라져 나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딜 가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시민들과 함께 민중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또 그 세대에서 계속 있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때 투쟁은 뭐 당국에게 패배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항쟁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계속 미완의 역사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미 성과를 거두면서 패배한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사건은 4.19였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4.19가 1년 만에 결국에 쿠데타로 뒤집히지만 적어도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정권은 작살난다라는 거를 박정희 세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4.19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에도 보면은 경제 발전도 못하는 독재자도 있잖아. 네. 수탈만 하는. 네. 예, 그렇게는 안 가게 된 거는 박정희의 공이 아니고
4.19가 결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는 5.18도 당대에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승리했다고 보는 거는 전두환 또 그 XX를 하고 집권을 했지만 박정희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저는 5.18 이후에 있었던 칼라 TV, 프로야구 이런 것들 나는 5.18의 영향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이 박정희와의 차별화 전략을 해야겠다라고 네네. 하는 걸 본인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 그 항쟁이 없었더라면 네네. 과연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의 여지를 열어두는 민주화는 전두환이가 안 했지만 그 전에 사회문화적인 거는 열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건 저는 결국에 난 5.18을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9.1년 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예, 과연 패배한 투쟁이었는가? 이 부분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너무 진지해지고 있네. 아, 우리 이제- 캐릭터가 이게 아닌데. 이제는 좀 그렇네. 진지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렇네요. 않겠습니까? 91년 그렇네요. 그렇게 많이 죽고 저는 저보고 딱 들으려고 그러면 9.1년 투쟁의 성과는 어쨌든 간에 민중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거칠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정권이라든지 정치권에게 그대로 하기 쉬운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전 그렇다면은 9.1년 투쟁 이후에 92년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사실은 아까 제가 지방선거 얘기도 했지만 지방선거도 저는 그 87에서 9.1에 이르는 사회운동의 영향이었다고 네. 봐요. 물론 김대중 씨가 그때 병석에서 단식투쟁을 했었고 그랬죠. 또 3당 합당에 들어가 있던 김영삼 씨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당적을 넘어서 YSDJ 공조가 이루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같은 큰 정치인들의 네. 힘이 발휘할 때가 이런 부분들이지. 그렇죠. 큰 딜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 정치인의 리더십도 인정을 해줘야겠지만 근데 배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투쟁에서 계속 싸우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주지 않거든요. YSDJ가 그걸 요구하더라도 힘이 없거든. 예, 그런 것들을 관철시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92년에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그 예전에 독재 후예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근데 그 김영삼이 처음에 그래도 그 대통령 초기에 엄청 했죠. 뭐 하나회 숙청이라든지 네.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국에 정권 중반기에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던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해서 싸웠던 제야운동의 영향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끝 우리 졌고 시대는 바뀌어 버렸고 우리는 할 일이 없어라고 흩어져 버렸다면 과연 정치권이 그런 압력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91년도 어떤 투쟁의 성과는 결국에는 제도권으로 어떻게 편입해서 이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서 결과를 낼 거냐, 정책적 결과를 낼 거냐, 그거의 어떤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91년의 성과가 좀 보일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었는데 이 환경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리가 전선운동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운동을 그 끝까지 밀어붙여 봤잖아요. 네. 밀어붙여 보니까 대중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라고 아예 좌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게 뭐였지?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뭐였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시민사회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든 저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냥 야 이제 우리 뭐 소련도 붕괴했고 다 끝났으니까 다 털고 가자 네.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남아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동력이 만들어졌을까? 네. 그 시민사회 운동에 저는 이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었던 네. 기동전과 진지전이 진지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91년 5월 투쟁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동전이 끝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제 좀 해산되는 네. 시기였다면, 근데 진지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돌아봐도 글쎄 정치 권력을 떠나서 이렇게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조금 다른 기자들이었다는 생각이 지금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느껴져요. 그때 당시에 뭐 소신 있게 다 보도를 하진 못했더라도 나름의 문제 의식을 갖고 사건이 됐든 아니면 정치적인 보도가 됐든 간에 그런 기자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각계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꿨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겠죠. 네. 그런 흐름들이 저는 그래도 90년대에 계속 전개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11 5월 투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좀 그때 관계자들은 반동이라든지 이런 기운을 느꼈겠지만, 근데 적어도 저는 90년대는 진보적인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네. 바뀌어 나가고 그런 시대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지었네. 끝내자 이제. 이 마무리. 자, 다시 수미 쌍관으로 돌아와서 아니 나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최불암 시리즈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최불암으로. 최불암 시리즈가 최불암도 사실 그때는 젊었어. 그렇게 노인이 아니라니까 80 노인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미 전원일기에서 노인 분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젊었어. 아니 나는 옛날부터 나 이 궁금증이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불암 시리즈가 어디서 전파됩니까 처음에? 대학가거든. 대학가에서요? 네, 대학가에서 전파되는데 이것이 91년 5월 투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같은 대학가잖아. 네. 어쨌든. 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네. 5.18 때 80년에 창밖의 여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잖아. 그 창밖 여자 누가? 그렇지. 예. 그 이제 그 택시 운전사 봐도 단발머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 네. 조용필이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나온다고요. 네. 80년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면성 내지는 다중성이라고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삶이 네.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좀 그러니까 피식 혹은 부하하 네. 혹은 뭐 이렇게 즐기고 싶은 네.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대학가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네. 최불암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꼰대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꼰대 이미지는 아니었죠. 아버지 이미지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최불암 시리즈 얘기를 해주니까 최불암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가장 권위 내지는 상징적인 어떤 사람한테 네. 그런 마인드가 좀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최불암이 전원일기에서 노태우야? 그건 아니잖아. 좀 따뜻한 아버지 상이었으니까. 노태우 대 최불암이었던 건가? 혹시 구도가? 노태우 정권에 대한 저항이 아니면 최불암을 세우는 것으로. 최불암 씨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근데 최불암 씨는 또 이제 정주영.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으로 가서 본명이 정모잖아 이 양반도. 누가요? 최불암 씨가? 최불암 씨가 본명이 정영한. 최영한. 최영한. 정은 정주일. 정주일. 주일이 네. 이주일이 네. 정주일이구나. 나는 그때 그래서 와 이주일 진짜 대단하다. 성도 바꿔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강신성일도 야, 있어. 이걸- 강신성일도 있어. 맞아, 대구에. 강신성일도 네. 있었지. 난 강신성일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겼던 사람은 강신성일 씨. 결국에 또 이 얘기가 신성일로 지는군요. 아니 그 새마을 오거리에서 네. 신성일이 그 밤에 유세하는 걸 봤는데 네. 와 그 어두운 데서도 빛이 나더라니까 사람이. 착각이야, 착각. 아니야. 너 그래서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뒤에 봤는데. 조명이 있었겠지. 근데 그때 떨어졌어 거기서. 92년. 뭐 그때쯤이야 90 몇 네. 년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미난 게 92년 총선 때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강부자 씨도 나오고 이순재도 이순재 씨도 이순재 씨도 나오고. 나오고. 예, 그게 보면 이제 그러네요. 정치와 연예 혼합의 시대였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치와 연애를 왔다 갔다 한 거는 필연적인 거였고 다 과학적인 설계였다는 거죠. 방송을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네. 예. 늘 그래서 뭐 최불암 시리즈도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를 이렇게 실제로 네. 보신 분도 놀랬을 거야. 쟤네들은 뭐 가지고 방송을 하지 이렇게 네. 볼 텐데 네, 우리가 의식의 늘 흐름. 이렇게 늘 네, 뭐 이렇게 머리에서 정말 나오는 아무것도 대로 없이 가는, 들고 생각이 와가지고.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럴 리는 없는데 하나의 음모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최불암 시리즈에 대해서 학생 운동하던 분들이 퍼뜨린 거다. 최불암 씨. 최불암을. 예. 그래서 무슨 코드가 숨어져 있다 여기에.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갈 네. 텐데. 그때 분들은 안 계신가 지금? 네. 그래서 한때 곰곰이 살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넘어서
최불암 시리즈. 아, 여기- 상징이 있을 것이다. 여기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지령이 있고. 우리는 지금 투쟁에서 패배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딱 퍼뜨려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최불암 시리즈를 들여다볼 때가 있었죠. 네.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네. 그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무협지 한 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무협지? 무협지를. 네. 네. 무협 학생 운동. 무협 학생 운동. 네, 김영하 김영하 씨의 씨가 쓴 데뷔작. 그거 네. 서점에서 못 구하잖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 빌려준다고 했는데 2년 전에 빌려준다고 네. 했거든요. 네. 제가 PDF로 네네. 만들어서 그 책은 언제 나왔죠? 그 책이 나온 거는 95년도에 95 나왔어요. 년. 네. 그런데 음. 그 주요 배경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91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다. 그때부터 이제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90년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유학을 다녀왔던 잘 살았던 사람들의 자제분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90년대가 97년 IMF를 그러니까 전까지 우리나라 90년대 대중문화는 정말 환상적인 해였거든요. 한 5, 6년 정도가 네네. 정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날로그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네. 많은 것을 이루었던 세대이기도 해요. 거의 뭐 교차의 시대였죠. 네. 라고 하는 거죠. 다 떨어졌나요? 이어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4시부터 새로 방송인가요? 네. 4시부터. 네.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뒷사람들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네. 맞아요. 그 세팅도 다시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이 바깥에서 나와서 하니까 재밌네. 여기가 이제 우리만 여러분들- 재밌어요, 우리만. 아니, 여기 그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대구 시내 한가운데인데요. 아우 좋아요. 여기. 예. 그리고 역시 예. 그 지나다니시면서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단순 조회수 치면 네. 한 5천 명쯤 된 것 같아요. 다 체크하라, 다 체크하라. 그 어릴 때 그거 노동자 시위 인파 2,000명 그런 그렇지.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체크하죠. 지나가는 사람으로 다 체크했구나. 대구광역시가 컬러풀 페스티벌 축제에 참여한 사람 인원을 그렇게 체크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네.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 이 전시 홍보나 해주고 끝냅시다. 이거 네, 맞아요. 언제까지 그리고 하는지. 그 다음 코너 홍보해주고. 근데 이 대구에서 이런 기획을 전시를 하고 이런 게 예전에 있었나요? 91년간은 처음이죠. 아,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럼 네, 대구 이런 지역에는 10월 항쟁 관련해서 한번 했었던 거 기억이 나고. 10월 항쟁이라 하면 1946년에 네. 예. 그럼 대구 지역에서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네. 91년에는 대구 지역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네. 몰라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아니, 것 기억이 같아요. 아니라 네. 뭐 전용길 기자는 또 역사학도 출신이고. 네. 네. 그러면 너무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안 맞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 맞는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다 안 맞는데. 아니 그 지난 몇 달 전에 상반기 때 그 대구 지역 1991년 투쟁 관련해서 네. 학술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 네. 네, 학술 토론회에 저도 토론자로 네. 네. 참석을 하긴 했거든요. 음.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시기에 1991년 5월에 열사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 안동에서 한 분, 네. 또 대구대학교에서 네. 한 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열사분들이 막 엄청나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네네. 오히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왜 너무 쉽게 이 시위와 투쟁이 꺼지려고 하는가? 네. 이걸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몸 던져야 되겠다. 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후에 남겨진 분들이 사실 오늘 이 행사도 주최를 하고 이 전시를 주최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겪었던 뭐 트라우마나 그때 당시의 경험들은 사실 91년 투쟁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87년 세대들은 굳이 이 1991년은 별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다 보니까 네. 네. 붕 떠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든 음. 그리고 살아남아서 계속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이 전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였죠. 대구 지역은 네. 5월 투쟁에 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특징이랄까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징은 맞아요. 뭐 그것 지금 여기 우리 장지혁 기획자분께서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약했다. 그거에 어떤 영향을 주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 네. 이 다른 지역들은 이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주요하게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되거나 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나중에, 정치인이 되거나 나중에. 이런 그렇네.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네요. 대구는 없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에 진출한 인사들도 요 세대라기보다는 주축은 80년대. 네네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그렇네요. 기억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힘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것도 저는 있었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 많은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수는 있겠죠. 어차피 거기 가봐야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네.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이네요. 그럼 앞서 그럼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시민운동 쪽으로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요. 시민운동 어. 쪽에서 남아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91년도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가서 그걸 정책적으로나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없었다. 없었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데서는 하지 못했던 이러한 행사들이 이렇게 대구시 한가운데서 네. 펼쳐질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봐요. 아마 약간 지금 일본이랑 비슷하다. 일본이 보수가 너무 세다 그렇지만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 토착 외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오해한다. 아니 또. 그게 그건 경상도 흉노 뭐별 얘기 다 나오더만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되게 보수의 정치라서 근데 거꾸로 이제 진보 쪽은 좀 풀뿌리 운동이나 네. 시민 운동이 강하잖아요. 일본 쪽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부스를 차리고 전시를 하는데 대구밖에 없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네. 또 네. 예. 또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퀴어 퍼레이드 하는 곳 아닙니까? 어제 열렸죠. 예. 대구가 시민 운동의 1번지다. 네. 어제 대구 동성로가 어떻게 꾸며졌냐면 오후 1시부터는 퀴어 문화 축제가 진행이 시작이 됐고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곧 딱 끝나고 1991년 대구 경북 열사 합동 추모제가 이 동성로에서 열렸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수민의 뉴스 밑장까지 하는 유스 아니에요. 뉴스. 막 되네 바로 2년 만에 처음 들었어. 진짜 저런 발음으로 방송을 몇 개나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대구 경북의 그러니까 특징입니다. 대구의 특징, 대구 경북 그렇죠. 특징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용만 좋으면 된다. 이런 거죠. 네. 제도권 정치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 이게 뭐 글쎄요 운동 진영의 승리는 아니지만 9.1년 투쟁하면 그 밀가루 떡반죽 된 분 있잖아요. 정원식 씨. 정원식 씨. 네, 정원식 씨가 95년에 예. 서울시장 선거 나가가지고 아, 민자당 기호 1번으로 그렇네요. 3등했어요. 네, 그걸로 일단 쌤통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제도 정치를 통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제도 정치 쪽으로도 대구에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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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예. 그래서 뭐가 내가 오늘 던진 화두 네. 최불암 시리즈 네, 최불암 시리즈 다 다시 한번 책 사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암호 같은 게 없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시는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천용기 기자부터. 네, 뭐 뉴스 밑장 이 공개 방송을 해보니까 이 종종 여기서 굳이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이곳에서 시민들과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을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걸 아마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열사투쟁과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당시대의 문화상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까지 구해와가지고 어. 심지어 하이텔 단말기도 단말기인지 아니면 PC인지 네. 그때 당시에 물건들을 어디서 공수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10년 뒤에는 네. 어게인 2008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2008은 또 뭐요? 그 광우병? 광우병. 네. 촛불 시위가 열렸던 그때 당시를 네, 기억하는 네. 그런 전시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음.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때 폭도였던 전용길. 이창원. 예, 저는 이게 응답하라 1991. 아니 뭐죠? 우리 기쁜 우리 젊은 날 전시 이름이 풀네임이 뭐예요, 이거 지금? 뭐 블레임도 모르고. 네. 기쁜 우리 젊은 날 대구 11월 12일까지 대구 동성로 우리 예전 중앙파출소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전시를 봤는데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예, 그냥 뭐 허투루 그냥 전시를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우리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많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 또 대구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꼭 좀 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던 1991년 90년대 소년들의 입장에서 다시 회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언제 또 이런 거 해보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추운데 추워. 네. 아니 난로 하나 피워 난로 하나 피워놓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 이제 남은 이 기획은 언제까지죠? 11월 12일까지는. 11월 12일까지. 네, 남은 그리고 기획.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뒤에도 또 네. 방송이 있죠. 네, 4시부터 1991년, 2021년 청년을 말하다 이 주제로 네 분의 패널이 노래와 함께 아하. 방송을 토크 콘서트. 네. 그럼 그럼 뮤직 이제 콘서트. 뮤직 우리는 콘서트. 우리는 앞에 그냥 바람 잡은 거네. 그렇죠. 바람 잡은 거죠. 본판은 뒤에. 네 분이 그렇죠? 누구 이게 누구세요? 본판 아니죠? 네 분이 네. 일단 MC가 우리 성서공동체 FM의 네. 서현정 MC 네. 그리고 임성종 이 열사투쟁 대우경북준비위원회 아하. 대표님 네. 그리고 장지혁 우리 아하. 뉴스 밑장에도 종종 자주 출연하셨던 출연했던 네. 지금은 시민사회에서 쉬고 계시는 FA. FA. FA 시민사회 FA. 네. 그리고 대구 경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노래패 소리타레의 아하. 아하. 예재창 씨 아, 이렇게 네, 예재창 선생.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찬물을 끼얹고 그래. 우리가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재미는 있었는데 의미가 좀 떨어지죠. 자, 그러면 빨리 이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오늘의 즐거웠던 마구잡이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